뱀의 이빨. 기원전 30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등은 곧게 세워져 있고 눈은 내려감겨 있습니다.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 무화과 바구니가 놓여 있고 바구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것이 그녀의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독을 가진 코브라입니다.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파라오의 왕관 한가운데 새겨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태양신 라의 수호자이며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의 사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코브라를 우라에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파라오만이 이 뱀을 왕관에 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뱀이 그녀의 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성한 코브라의 날카로운 이빨이 박히는 순간 통증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가 나의 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 나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눈을 감은 채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나는 왕관도, 화려한 옷도, 표정도 말입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승리자로 이 방에 들어왔으나 문 앞에서 발을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패배한 여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시리스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태양은 매일 밤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떠오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녀의 몸을 사슬로 묶어 거리를 행진시키려 했습니다. 수십만 시민들 앞에서 패배한 여왕을 전리품으로 전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대신 영생을 선택했습니다. 뱀의 이빨로 쓴 영생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선택한 죽음은 그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은 오늘도 검색되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책이 쓰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그녀는 죽음으로 부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이며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 나일강의 여신이라 불린 그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이집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3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을 정복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손에 넣은 남자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 국경까지 쳐들어간 남자. 그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의 정복자가 33살의 나이에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군들이 칼을 뽑아들었고 40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권력전쟁이 시작됩니다.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디아도코이는 그리스어로 후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자 중 한 명이 이집트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왕조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이며 클레오파트라는 이 왕조의 18번째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왕들은 이집트를 300년 넘게 다스리면서도 이집트 말을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인 그리스 왕들은 이집트를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재산이라고 생각했고, 이집트인들은 시민이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어를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 총 9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수학, 철학, 천문학을 공부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10대였을 때부터 그녀는 단지 미인이 아니라 숙련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진짜 근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왕위 찬탈. 기원전 51년. 클레오파트라는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첫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는 기묘하고도 끔찍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반드시 남자 통치자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공동 통치자는 10살 나이에 클레오파트라의 친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입니다. 어린 남동생이 공동 통치자라면 실권은 누나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궁정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뒤에는 3명의 실세가 있었습니다. 먼저 포티노스입니다. 포티노스는 궁정의 환관과 재정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킬라스입니다. 아킬라스는 군사사령관이며 군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사인 테오도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어린 왕의 귀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궁정의 실세인 3명은 어린 왕을 앞세워 자신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클레오파트라는 방해물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음모를 눈치챘지만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가 18살에 여왕이 된 3년 만인 21살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녀는 사막의 망명자 신세가 됩니다. 사막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왕자를 잃었다고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그녀는 사막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용병을 모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하늘이 그녀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로마에서 한 남자가 이집트로 오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가 내 열쇠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온 이유는 폼페이우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적인 폼페이우스가 내전에서 진 후 이집트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폼페이우스의 잘린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 세력이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려고 한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적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카이사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이런 저급 하나쯤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회를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를 만나야만 했지만 궁전은 남동생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즉시 붙잡혀 죽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시칠리아 출신의 상인 아폴로도로스를 통해 궁전에 있는 카이사르에게 줄 선물인 양탄자를 들여보냅니다. 그 양탄자 안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양탄자가 풀립니다. 55살의 세계 최강 권력자 카이사르 앞에 21살의 미모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카이사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정치 상황을 설명했고 카이사르는 그녀의 지성과 언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이사르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한다. 그 결과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과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이집트 군대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전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세계사의 길이 남을 재앙이 하나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일부가 불에 타는 사건 말입니다. 당시 그 대도서관에는 인류가 기록한 지식의 상당 부분인 소포클레스의 원본이고 아르키메데스의 계산서, 이미 사라진 언어들의 사전 등이 있었고 그것들이 한순간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날을 인류 최대의 지식 손실로 꼽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났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합니다.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이집트의 여왕이 되었고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사리온입니다.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이데스 오브 마치.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는 발칵 뒤집힙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공화국이다. 로마인은 왕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로마는 외국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로마 한복판에 있는 별장에서 이집트 여왕과 공개적으로 함께 살고 있었으니 로마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조각상을 비너스 신전 안에 세웁니다. 결국 이 일은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비너스는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여신입니다. 그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여신의 신전 안에 외국 여왕의 조각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속국의 이집트 여왕을 로마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비너스 여신과 동격으로 인정한다는 선언과 다름없었고 이집트가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로마 원로원과 귀족들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날을 이데스 오브 마치라고 불렀고 이 사건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데스 오브 마치 이날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칼로 찔려 사망합니다. 칼에 찔린 횟수만 무려 23번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순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살아남는 자만이 역사를 쓴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황금배 위의 여신. 카이사르가 죽자 로마는 대혼돈의 내전에 빠집니다. 암살자들과 카이사르의 후계자들 사이에 길고도 피비린내 나는 내전 끝에 서쪽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동쪽 속주들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 로마는 반으로 갈라집니다. 기원전 41년에 동쪽의 안토니우스가 전쟁 자금과 군사협력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클레오파트라를 호출합니다. 호출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마치 부하를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호출을 받고 오라고 했으니 가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나기로 한 타르수스 항구에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타르수스 항구에 나타났을 때 그녀가 타고 나타난 배는 자주색 비단으로 돛을 감쌌고 배의 선미는 황금으로 도금돼 있었으며 배 안에는 그윽한 향내가 피어오르고 배를 젓는 노는 은으로 치장돼 있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피리와 하프를 켜는 시종들에 둘러싸여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로마의 타르수스 시민들이 항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장관을 보기 위해 가게를 닫고 일을 멈추고 항구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안토니우스는 광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없이 군중도 없이 텅 빈 광장 한복판에 홀로 말입니다. 호출한 자가 오히려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날의 타르수스 항구 사건은 훗날 클레오파트라의 정치 판도를 바꾸는 극적인 외교쇼로 기록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녀를 연회에 초대했지만 그녀는 거절하는 대신 자신의 배 위에서 연회를 열겠다고 초대합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가 초대한 배로 갔고 그날 밤 연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날 이후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10년 넘게 함께합니다. 3명의 아이를 낳고 로마 너머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동방제국의 설계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칼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는 전쟁터에서 안토니우스보다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즉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단순한 권력 싸움으로 두지 않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가 동방의 마녀에게 홀렸다. 이집트 여왕이 로마를 집어삼키려 한다. 이것은 로마 대 클레오파트라의 전쟁이다. 옥타비아누스의 이 프레임은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와 싸우면 로마의 내전이 되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싸우면 로마를 지키는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마의 원로원은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쪽 해안 악티움에서 로마의 권력을 두고 역사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는 500척이었으며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함대는 400척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안토니우스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도중 갑자기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후퇴합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따라갔고 남겨진 군대는 지휘관을 잃고 붕괴합니다. 그녀가 왜 후퇴했는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살아남으려 한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안토니우스와 함께 다른 전략을 펼치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왕 클레오파트라. 기원전 30년 악티움의 전의 결과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옵니다. 안토니우스는 먼저 자결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 소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그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로마에는 개선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한 장군이 승전을 기념으로 로마 거리를 행진할 때 패배한 적의 왕을 사슬에 묶어 그 뒤를 따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시민들의 조롱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선행진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지위를 넘어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고, 이집트인에게는 생명을 보호하는 어머니와 같은 위대한 여신인 이시스 여신이었으며 3000년 왕조의 마지막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슬에 묶여 로마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그녀로서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방으로 돌아옵니다. 붉은 무화과 바구니, 그리고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오는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 그녀는 두려웠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시리스가 그랬듯이, 태양이 그랬듯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건너가는 것이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나이 39세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왕관도, 화려한 옷도,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전쟁에서 진 패배자가 아닌 여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멸. 클레오파트라가 죽자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이사리온도 17살의 나이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에 의해 처형됩니다. 3000년 동안 이어진 파라오의 시대.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그리스 혈통의 39살 여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남자를 홀리는 치명적인 유혹자, 두 영웅을 망하게 만든 마녀, 로마의 운명을 바꾼 여자. 이러한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로마에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에서 이긴 자 옥타비아누스에게서 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유혹자로 만들어야만 안토니우스의 패배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여자에게 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의 실수가 아니라 마법에 걸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긴 자가 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9개 언어를 구사한 학자였고 경제정책을 설계한 통치자였으며
거대 로마와 대등하게 협상한 당당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굴욕 대신 존엄을 선택했으며 뱀의 이빨로 불멸을 얻었습니다. 불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죽음으로 불멸을 얻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들여다보는 딱 아는 만큼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